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공부의 힘 수학강사 진쌤입니다. 자, 중등수학 3학년 1학기 바로 핵심 개념 오늘 그 첫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과 실수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제곱근의 뜻과 표현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3학년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던 계산과 정반대의 계산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꼼꼼한 핵심 정리해 가면서 공부해 나간다면 더 이상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내용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뜻과 표현 출발해 보도록 하죠. 수학을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용의 그 용어의 정의, 뜻, 이것을 정확히 알고 가면 수학의 절반 이상은 공부한 겁니다. 수학은 약속과 정의의 학문이거든요.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제곱근이라고 하는 이 뜻을 정확히 기억하도록 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 보니까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음이 아닌 수 A에 대해서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자, 이렇게 말로 적어 놓은 거를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어렵더란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9라고 하는 수를 딱 살펴보았어요. 이 9라고 하는 수를 보게 되면 어떤 똑같은 두 수를 곱했을 때 9가 나올까요? 네, 많은 친구들이 9구단을 잘 알고 있으니까 3 곱하기 3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3, 3은 9라고 하는 곱셈 9구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두 수를 똑같이 곱하게 되면 9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수를 자연수 범위 또는 양수 범위에 한정하지 말고 음수 범위까지 생각한다면 똑같은 두 수를 곱했을 때 9가 나오는 수는 어떤 수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바로 9가 된답니다. 자, 이때에 마이너스 3과 3등과 같이 이 수를 바로 9의 제곱근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음이 아닌 수 A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때 A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해당하냐면 바로 9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때 음이 아닌 수 A에 대해서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래서 이때 3을 바로 뭐라고 한다? 3 또는 마이너스 3과 같은 수를 우리는 9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래에 나와 있는 제곱근의 정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음이 아닌 수 A에 대하여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음이 아닌 수 9에 대하여 제곱하여 9가 되는 수, 그러면 그러한 수는 3과 마이너스 3이 있다. 한 번 더, 음이 아닌 수 9에 대하여 제곱하여 9가 되는 수, 제곱하여 9가 되는 그 수를 찾아라. 바로 3과 마이너스 3. 이게 선생님이 첫 번째 왜 어렵다고 했냐면 그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3 곱하기 3은 9입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9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의 계산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학교 3학년에 제곱근을 공부하면서 9라고 하는 수를 보고 도대체 어떤 두 수를 똑같이 곱하게 되면 9가 나올까? 그 똑같은 두 수를 찾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방향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해왔다면 이제 9를 보고 그 거꾸로 된 계산을 추측해 나가야 되니까 그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몇 번의 연습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될 텐데 그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수 A가 되었다, 무엇을 똑같이 곱했더니 라고 하는 이러한 수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이에요. x제곱은 a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나 봤더니 바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즉 x제곱은 a일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x값을 찾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곱근을 찾는 과정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요. 어떤 수 a가 있는데 이때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가 되었다. 이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몇 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에게 16이라고 하는 수를 줬어요. 16은 16의 제곱근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무엇을 똑같은 두 수를 두 개를 곱하게 되면 16이 나올까요? 그래요. 바로 4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만약에 선생님이 25의 제곱근을 찾아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얼마가 될까요? 25의 제곱근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네, 바로 그때는 5하고 마이너스 5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5와 마이너스 5.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물어보죠. 0의 제곱근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양수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있었으니까 0도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0의 제곱근은 0 하나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36의 제곱근을 찾아라. 마이너스 36의 제곱근을 찾아라. 라고 했다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36의 제곱근. 마이너스 36은요, 그 제곱근을 찾으려고 하니까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6하고 마이너스 6이요 라고 써보고 싶겠지만 6을 똑같이 두 번 곱하게 되면 플러스 36이고요. 마이너스 6을 똑같이 두 번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6이 아니라 플러스 36이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6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또 획기적인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죠.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는 음수가 나올 수는 없겠죠. 양수 곱하면 양수, 음수 곱하면 양수,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래와 같은 다음 성질이 만족한답니다.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 음수 두 개, 즉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해서 두 개가 있고 그 절대값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과 0의 제곱근은 0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음수에서는 제곱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제곱근의 성질을 또 꼭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제곱근의 성질과 더불어서 먼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요 제곱근의 정의. 그래서 x제곱이 a일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첫 단추가 이제 채워졌네요. 그 다음 이어지는 제곱근의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제곱근의 표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x제곱은 a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a가 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어떤 똑같은 두 수를 곱했을 때 2가 되느냐? 그때 x를 찾아라. 이때 x를 뭐라고 한다고요? 2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찾아봤어요. 구구단을 너무 잘하는 내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1 곱하기 1은 옳지 1이 되고요. 2 곱하기 2는 4가 됩니다. 2라고 하는 수는 1과 4 사이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1과 4 사이에 있다면 2라고 하는 이러한 제곱수는 과연 어떤 수를 곱했을까? 그래서 x를 추적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적한 거죠. x를 1.5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x제곱은 얼마가 나오죠? 2.25가 되겠죠. 이렇게. 자, x제곱이 2.25 되니까는 2는 아니에요. 그래서 2보다 크죠. 그래서 x를 이번에는 1.4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x제곱이 이번에 얼마가 나오냐면 1.96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더니 1.5와 1.4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수가 바로 2의 제곱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찾아봤죠. x는 1.41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역시 x제곱을 해보았는데 잠깐만, 요거 1.96이 나왔고 1.96보다는 2에 가까워지긴 할 텐데 2는 아니겠죠. 직접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뭐 계산이 빠른 친구들은 계산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1.41 제곱을 해봤더니 1.9881 나오네요. 1.9881 2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는 한데 역시 2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x를 계속해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1.414 얼마 하고 나가는데 결국 그 수를 제곱해 본다고 해봐야 2에 점점 가까워지긴 하는데 결국은 그 x제곱이 2가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학자들은 고민했습니다. 2라고 하는 수,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2라고 하는 수가 나올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그것을 우리가 소수에서 일일이 하나씩 찾아보았더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용한 것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근호라고 하는 루트, 요것의 기호를 사용하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읽을 때 제곱근 또는 루트라고 읽어주면서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그 어떤 수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거를 1.414 얼마라고 수를 어떻게 쓸까? 바로 약속하자.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2의 제곱근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얘가 제곱수로 찾아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루트 2라고 적어서 이것은 제곱하게 되면
2가 되는 수다. 즉 2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바로 무슨 질문이냐면 선생님 양의 제곱근뿐만 아니라 음의 제곱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의 제곱근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루트 2까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이 2가 되었다. 2의 제곱근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2가 제곱수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나 있는 루트 기호를 이용해서 루트 2는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수, 마이너스 루트 2 역시 2의 음의 제곱근으로서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수.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나와 있는 이런 설명이 가능해진 거죠. 바로 뭐냐면 양수 A의 제곱근 중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중에서 그 다음에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루트 A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제곱근의 뜻과 제곱근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요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내용에서는 양수의 제곱근 두 개가 되는 것, 그 다음에 0의 제곱근은 0 하나뿐이라는 것,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제곱근의 정의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곱근의 성질 함께 기억하고요. 그리고 근호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기억한다면 이 내용에서는 알아야 될 것들 다 정리가 된 셈이죠. 양수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될 때 계산이 앞서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했었던 계산의 순서하고 반대 순서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9를 보고 3 곱하기 3이나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이 계산을 생각해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조금 더딜 수 있어요. 계산의 속도가. 그런데 근호라고 하는 내용 배우고 이 내용의 뜻이 이제 싹 익혀질 때쯤이면 아주 쉽게 문제 풀어갈 수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의와 그 다음에 성질 그리고 기호에 대한 뜻 함께 공부하면서 나간다면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확인 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6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A라고 했고 루트 81분의 16의 음의 제곱근을 B라고 했을 때 A, B의 고백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우리는 여기서 차근차근 천천히 문제에 접근을 하도록 하십시오.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데 생각보다 성격 급하게 생각보다 문제가 빨리 안 풀린다고 실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에 제곱하면 얼마죠? 네, 36이에요. 36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죠? 어떤 두 수를 똑같이 곱했을 때 36이 되느냐? 그 수 중에 양수를 찾아라. 36이 나오는 그때 A의 제곱을 해왔을 때 36이 되는 A 중 양수 A를 찾아라.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양수 A를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곱셈국에서 6, 6에 36. 그래서 A는 얼마? 6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수가 나와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근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내가 81이라고 하는 수가 어떤 두 수를 똑같이 곱했을 때 80이 되는지 모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16이라고 하는 수도 마찬가지로 모른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81분의 16의 제곱근 중 양의 제곱근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제곱수를 몰랐다고 했을 때는 여기다 루트를 싹 씌워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럼 그 의미는 루트 81분의 16이라고 하는 것은 9분의 4가 될 것이고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루트 81분의 16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낸다? 9분의 4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9분의 4의 음의 제곱근, 9분의 4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B예요. 그래서 B는요. B는 9분의 4의 음의 제곱근이겠구나. 그러면 무엇을 B를 제곱했을 때 9분의 4가 나온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B를 제곱했을 때 9분의 4가 나오는데 그 중에 B은 음수인 B를 찾아라 그랬죠. 음수인 B. 그러면 B는 얼마? 옳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B의 고백값을 찾아라 마지막 문제 찾으라고 한다면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테니까 정답은 얼마? 3, 1은 3, 3, 2, 6 하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그 정답 마이너스 4로 완성할 수 있겠죠. 해서 여기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설명하자면 루트 81의 제곱근을 찾아라. 이건 너무 쉽나? 요거를 이렇게 한번 써보자. 제곱근 81의 제곱근. 제곱근 81의 제곱근.
제곱근 81의 제곱근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 제곱근이란 말이 뭐뭐의 제곱근에서 뒤에 나올 때랑 제곱근 81 해서 나올 때랑 이게 엄청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헷갈려 하지 말을 것이 앞서서 우리가 루트라고 하는 교를 제곱근이라고 읽거나 또는 근호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곱근 81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그래요. 바로 루트 81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81의 제곱근을 찾아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루트 81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문제 역시도 제곱근 81분의 16의 제곱근을 구하라 라는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처음 공부할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딱 짚어놓고 가면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첫 문제에서부터 막 헷갈리거나 틀리는 일 없을 거예요. 첫 문제에서부터 틀리면 아무래도 좀 기분이 다운되고 문제 풀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해서 접근해 주도록 합니다. 자, 예제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예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있을 텐데 아니면 뭐 2학년이나 1학년 친구들이 미리 공부하면서 이 내용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모든 문제는 항상 자기 손이 먼저 타야 돼요. 내 손으로 먼저 풀어보고 풀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선생님이 여기에 광고를 집어넣으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전까지, 그러니까는 그러한 내용이 물리적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 그러지 못할 테니까 잠깐 스톱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해설을 듣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 손을 먼저 타야 돼요. 선생님이 풀어놓은 거를 보고 있으면 다 아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그때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선생님이 이제 뭐 누차 강조하고 강연 때도 이야기하고 많이 얘기하는 편이지만 항상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어딘지 찾아내기 위해서. 알겠죠? 자,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 선생님 설명 듣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풀어봤나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내용의 정의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됐는지 그것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맞아요? 틀려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4가 되느냐? 그것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딩동댕 맞는 얘기죠.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있다 없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어떤 똑같은 두 수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땡, 틀렸어요. 보기 2번 옳지 않은 거 하나 찾았네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0.3은 0.09의 음의 제곱근이다. 소수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헷갈리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소수를 분수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니다. 100분의 9와 같은 수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100분의 9의 제곱근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모는 10, 분자는 3.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3은 플러스 마이너스 0.3. 그랬을 때 이때 마이너스 0.3은 100분의 9, 즉 0.09의 음의 제곱근이 되겠구나. 그래서 3번 보기 올바른 보기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제곱근 15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다. 사실 여기 이 앞에는 양의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곱근 15라고 하는 건 루트 15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마이너스 루트 15 이건 아니죠. 그렇다면 선생님 마이너스 루트 15를 다른 한글로 바꾸면 음의 제곱근 15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보기 4번 보기 골라내도록 합시다. 자, 제곱하여 7이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다. 자, 어떤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7이 되는지, 즉 7의 제곱근을 찾는데 만약에 그 수가 1점 얼마, 2점 얼마로 찾을 수 없는 수. 그래서 그거를 막 생각하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간단한 기호, 근호를 사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로 찾는 것이 바로 7의 제곱근을 찾는 거죠.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7이 되는 수, 바로 이때 x를 7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제곱근의 정의에서 공부했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제 1번의 문제 정답은 2번, 4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제곱근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학은 약속과 정의의 학문이에요. 처음에 등장하는 개념을 공부할 때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알고 출발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